자, 제가 연일 우크라이나 문제에 굉장히 몰두하는 이유는요. 한국의 대선이야. 제가 이미 방향 다 정해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서 그 뒤에 돌아가는 걸 보면 됩니다. 저는 생각이 있지만 어찌 돌아갈지.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세계의 대전환기의 첫 사태입니다. 왜 대전환기의 첫 사태인가 하면 미국이 사실상 패권국으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세계의 리더, 그 옛날엔 세계의 경찰, 그리고 이 밀리터리 임페리얼리즘, 군사 제국주의를 이제 포기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미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포기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라는 저 전체주의 군사 제국의 지옥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푸틴이 너 어디가? 거기 있어. 너는 우리 똘만이잖아. 그래서 조지아처럼 손을 보려고 들었죠.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옛날 같으면 항복했을 건데 러시아가 움직이기만 하면 젤렌스키니까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10년 이상을, 15년 이상을 EU에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지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넣어주기 시작하면서 동유럽에 있던 나라를 우크라이나를 안 넣어주는 거는 실제로 서방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EU에 주도하는 프랑스, 독일, 영국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나발이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나발이에서 탈출해서 우리 쪽으로 오면 조직 간에 싸움이 나니까 부담스럽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가 국민 소득이 4,000불도 안 되는 그야말로 유럽에서 최고 빈국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번에도 나타나듯이 뭐 폴란드나 루마니아, 체코 같은 데 가서요. 노가다 뛰고 대리모하고 또 거기서 식모하고 애 봐주고 이럽니다. 그런 우크라이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그야말로 슬라브족의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서유럽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그들을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저는 러시아가 저렇게 날뛰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러시아만 저런 사람이 있습니까? 푸틴이 있어요? 중국에는 시진핑이 있잖아요. 둘 다 같은 점이 한두 개입니까? 내부는 엉망이 되어 썩어 문드러지고 각자는 부패로 지금 산을 이루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한정, 푸틴은 뭐 36년까지, 시진핑도 임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없는 그런 권력을 유지해 가기 위한 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 경제가 무너지니까 외부에다가 출구를 찾는 거. 그 외부의 출구가 하필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됐고 중국은 대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 러시아와 중국의 똑같은 데자뷰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대만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구 없는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 폭력 국가의 탈출구는 결국은 침략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1, 2차 세계대전이 당시 경제 상황에서 출구가 없는 후발 독재 국가들이 결국 전쟁을 선택한 것처럼 지금 출구가 없는 이런 전체주의 국가들이 결국 전쟁을 선택을 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주의 서구사회라고 부르는 미국과 EU, 영국이 대표하고 있잖아요. 캐나다 등이, 호주. 자, 이들이 그러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서방의 휴머니즘, 그리고 인도주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 인권 존중, 그리고 그들이 혐오하는 전체주의와 포갑 체제, 독재 체제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당히 그래도 지구상에 가장 모범적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믿었는데 이번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전부 쇼였다는 겁니다. 그들도 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이나 결국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도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적당히 그냥 러시아를 소모시키고 완전히 우크라이나는 잿더미에 내리앉으면서 우크라이나의 희생 아래 러시아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고 거기에다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붕괴되면서 푸틴이 흔들릴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우크라이나를 자기들이 돕는 게 아니라 잘 싸운다 하면서 무기나 좀 갖다 주고 그 지원이나 좀 해주고 러시아 경제 지원하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망하는 거는 기본이고 러시아도 같이 망해내려라라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 이 흔들기 작전을 쓰고 있다. 어제 유럽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유럽 의회에. 그래서 어제 젤렌스키가 울먹이면서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EU를 향해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라는 것을 증명해달라. 그러면서 화상회의로 우리는 유럽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싸우고 있다. 함께라는 것을 증명해달라. 여러분이 우리를 놓지 않으리라는 것을 증명해달라. 여러분이 정말로 유럽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달라. 그러면 삶이 죽음을 이길 것이며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다. 이유는 우리와 함께할 때 훨씬 더 강하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가 혈압이 올라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는 이 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치러야 될 대가가 도대체 얼마나 치러야 되느냐? 어디가 끝이냐?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치러야 되냐? 어제만 해도 17명의 애들이 죽었고 오늘도 수십 명의 민간인이 미사일 2방으로 죽었다. 러시아의 크루즈 미사일이 하르키우 자유광장에 떨어졌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희생할 거다. EU 가입 신청을 이미 했다. 유럽이 끝까지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증명해 달라면서 Life will win over death in Russia attack. 이렇게 끝을 맺었죠. 기립박수를 하더만요. 유럽의 의원들이요. 그런데 그들 머리에 온갖 생각이 겹쳤고 양심에 좀 어긋나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걸 느꼈고 유럽의 의장은 형식적이나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신청한다고 입에 침을 바르고 이야기를 했고 러시아 침공에 대한 특별 세션, 특별 회기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EU를 보면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슐라 폰데라이엔 이 사람이 유일하게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서 어제 연설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폰데라이언은 유럽이 러시아의 전쟁, 오일, 가스, 기술 이런 거를 전부 끊어버리고 에너지 자립을 하고 유럽이 뭉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보를 당연한 걸로 여길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의 우정을 또 다른 러시아, 즉 우크라겠죠. 우크라이나에 미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러시아군이 열압폭탄에다가 진공폭탄 등을 쓰고 있습니다. 불법 무기를 민가에 크루즈 미사일에 넣어서 쏘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범죄 형사재판소입니까? ICC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러시아의 전범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쇼만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유엔이 안보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뭐 표결 처리를 한다 이러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어제 젤렌스키가 자, 지금 너무 무차별로 폭격을 해대니까 좀 미국이 그리고 유럽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전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에서 퇴출시켜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 퇴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의 비행 금지 구역, 즉 러시아 비행기를 못 다니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를 즉각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뭐 말만 하면 미국은 안 된다. 그러면 미군이 직접 개입해야 된다. 그러면 3차 대전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러시아는 3차 대전을 각오하며 핵을 쓰겠다고 말하는데 미국은 절대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케네디는요, 쿠바에다가 소련군이 미사일 기지를 갖다 놨을 때 3차 대전을 각오하고 한번 붙자니까 결국은 그게 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이든 이자는
지금 그런 맛이 없어요. 지지율 37% 나오는데 아마 중간 선거에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바이든에게 굉장히 지금 데미지가 될 겁니다. 어젯밤에 이 바이든이 미국의 의회에 연례 연설을 했어요. 취임 후 첫 국정 연설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자, 한 말을 보면 푸틴에게 자유세계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연합 등 27개국 회원과 영국, 캐나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까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을 하며 한국은 지금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기업들이 당연히 일찍 들어간 나라들은 면제받는 부분을 일일이 심사받아야 되는 고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이든은 우리는 러시아에 고통을 가하고 우크라이나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푸틴은 세계로부터 고립되었다라는 하나만한 소리를 했습니다. 독재자가 대가 안 치르면 더 많은 혼란이 초래될 거다. 서방이 대응 안 할 거라는 푸틴 생각은 틀렸다. 외국 공급망 의존 대신 미국서 제품을 생산하겠다. 뭐 이런 소리 했는데요. 푸틴이 들었을 때는 하나만한 소리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이재명이를 빼고 지금 계속 조롱을 하고 있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 러시아 침공 예측 못하고 위기 키운 아마추어 대통령이라고 지금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이런 기사를 따가지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TV에 가끔 나와서 정부의 아부하기에 급급하는 홍현익이라고 있지요. 국립외교원장 자리를 깨찾는데 국제정세 전문가라는 자가 SNS 댓글로 우크라이나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주 요인이고 그 다음 미국과 러시아의 국익을 내세운 위정자들의 정치적 계산의 합작품이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참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라도 좀 우리보다 못 사는 우크라이나를 엄청나게 멸시한 거겠죠. 자,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부패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나라 중에 부패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헝가리가 부패 안 합니까? 폴란드가 부패. 다 부패해요. 루마니아도 그렇고요. 슬로바키아도 그렇고 다 부패합니다.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출발부터 워낙 열악했던 우크라이나 350년을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해방 직후에 한 영국 언론인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조롱을 갖다가 엄청 받았지요. 자, 역사학자라며 의용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우용이라는 자는 트위터에 무식하고 무능한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처지가 안타깝다. 국민이 무식한 통치자를 선택하며 무식한 통치자는 대개 재앙으로 보답한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크라이나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국 엄청난 피해를 겪고도 우크라이나는 항복하지 않고 이겨낼 겁니다. 대신에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저 키예프 아마 잿더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64km의 대열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2차 공격을 위해 어느 나라도 그걸 뭐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도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이 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 75대의 전투기만 동원한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서도 공군이 아직 이 공중방어 지상 공격을 수행하고 있고 또 밑에서는 지대공 미사일이 러시아 전투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옛날에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하던 동유럽 나라들, 폴란드나 뭐 루마니아나 이런 데서 오래된 이 미그기를 긁어 모아가지고 이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가가지고 그 비행기를 가지고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나라가 국력에 비해 발틱 상국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자기들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고 난 뒤에요. 서방 세계, 미국이나 EU
영국 이런 나라가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 인권, 자유 이런 가치들은 그야말로 그들이 편하게 적용하는 그때 다른 기준이지 그들에게 그런 보편적 가치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 자리 잡고 있다고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습에서도 인권이니 자유의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다시 써야 되겠다. 세상은 퇴보하는가? 이런 제목으로요.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라는 이런 전대미문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외교 좀 실수했다고 잘못합니까? 그 큰 방향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토와 EU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집어넣어가 EU의 일원이 되어서 보태주기 싫다라는 게 핵심적인 이유 아니었어요? 그래서 배척한 거 아닙니까? 너가 수준이 너무 낮아서 좀 올라와야 우리가 넣어줄 수 있다. 자, 그리고 나토 우리끼리만 안전한데 괜히 네 집어 넣었다가 우리가 혹달기 싫다. 그래서 안 넣어준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뭐 잘못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시종 일관 EU 들어가겠다, 나토 들어가겠다고 15년째 두 번의 혁명을 하면서 독재자들을 쫓아내며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구 문명의 가치라는 것이 최근에 코로나나 우크라이나를 보면서요, 저는 진짜 개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you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